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아침 6시 35분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시장은 고만고만합니다. 그죠? 코인 시장은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 어제 금요일 날이었죠. 생방송 강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공개는 아니고 저희 이제 단톡방에 계시는 이제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움직임을 맞추겠다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이 주로 잘 나오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그게 확률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우리의 시드 비중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장기로 볼 것인가 단기로 볼 것인가. 장기로 보기에서는 사실은 차트만 봐서는 사실 변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선택을 하셨을 때 도움이 되시라는 거 항상 매 2개월 차 사이클에서 첫 번째 강좌 항상 공개를 버전을 올려드립니다.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뭐 시황 보고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 사라 팔아라 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시장이 애매할 때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아직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런 자리들은 버티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환율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제 1390원에서 다소 좀 떨어진 1385원 정도로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환율은 흔들거리더라도 궁극적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사실 9월 중순 정도에 FOMC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2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이 이제 그 순간적으로 한번 펑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빠른 단타를 치실 분들도 치셔도 좋고,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그런 환율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걸 의미를 하고, 어쨌든 고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고금리 상품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던 상품들에서 고배당주들 이런 것들 인기가 좀 끌게 될 텐데, 우리나라의 고배당주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상법 개정안으로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그런 애들도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화도 같이 좀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환율과 빠지고 엔화가 빠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S&P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분봉이 떨어지고 나서 요 다음 봉우리죠. 요 다음 봉우리에서 봉우리가 떨어질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시그널이 하나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떨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떨어지고 나면 그 봉우리를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말 선수분들은 아주 뭐 꼭대기에서 뭐 숏을 짧게 잡고 타다닥 먹어본다는 정도 수준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이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일러 보여요. 그래서 아직 미증시도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아직도 견고하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떨어진다고 해도 조정을 보여준다고 해도 요 범주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미국 증시가 비싸다는 말씀 많이 드려왔었었는데 이때였었죠. 그죠? 이때였었어요. 이때 그죠? 그래서 이때도 그 조정이 한번 나왔었었고, 사실은 제가 요거는 숏은 좀 많이 발라 먹었었거든요. 요것도 좀 발라 먹었죠. 요 숏도 먹었고. 그래서 이거 떨어질 때 제가 5,400 정도, 200, 400 사이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향을 글로벌 전체에서 일시적으로 조정으로 시향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의 조정세는 뭐 올 가을, 그죠? 뭐 9월 정도, 10월 초 정도에 연출될 수도 있겠다. 그 정도 뭐 마음의 준비 정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하락은 아니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3,200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힘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보다는 또 뭐 어떤 종목들이 또 반등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삼성전자도 좀 조정을 줬다가 약간 반등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기술주들, 그리고 방산주들, 그리고 조선주들이 좀 힘을 좀 많이 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사실 몇 년 전에 많이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과거의 조선주처럼
투자하기 좋은 건 오히려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쭉 꾸준히 이제 재무제표 보시고 회사 실적 보시고 여기서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아마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 관련주도 이제 슈팅이 나왔다가 그죠? 예를 들어서 보스코 뷰체인 같은 경우에 꽤나 큰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나온 조정입니다. 그죠? 이 밑에서 추천을 드렸었기 때문에 실제로 30% 가까운 수익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자를 또 하셔야 되고, 제가 이걸 26년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 이렇게 깨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 없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배터리 관련주들도 지금부터는 일단은 뭐 여유롭게 천천히 보셔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가치적으로 우리 너무 고평가된 이 시기에 정보를 하는 건 절대 금물이거든요. 우리 애초에 진짜 바닥에 바닥을 잡잖아. 이런 때도 꼬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반드시 입절하고 관리하시고 디지털 되면 정리하시고 많이 못 먹더라도 그렇게 반복해 나가시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매수 쪽 우위로 접근하는 쪽 그렇게 해서 항상 잡았다가 주졌다가, 그쵸. 애초에 이런 자리를 잡아 드리잖아요. 그러면 꽤나 올라가면 정리하셔야지. 그죠? 정리하고 남겨두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래서 그냥 시장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보다도 그게 100배, 1000배, 10,000배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증시 쪽은 그냥 그렇습니다. 눈에 팍 띄게 지금 한동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으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코인입니다. 네, 코인은요, 비트코인 입장에서 약간의 반등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주봉상 21평의 지지 영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자꾸 매수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하지 못하냐, 아니면 아직도 찝찝한 부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차트적인 패턴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저는 이제 ABC 파동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파동을 보기 위한 반등존인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동이 좀 등장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항선이 이제 걸려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돌돌림이 좀 등장해 준다면 오히려 이때 또 알트코인에 대한 반등을 노려본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흡성대법을 해버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올라가 버린다 하면 타점을 잡아보겠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구분, 그리고 패턴적인 측면에서 요 자리를 볼 가능성이 일단 아직까지 좀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가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진행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꽤나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빠져준다면 꽤나, 또는 반등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빠져준다면 이 자리는 꽤나 매력적인 타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전주 파동으로서의 반등으로서는 가치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이제 좀 보자, 10월에 보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려왔었었는데 10월보다는 11월에 가까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이 정도 반등이 진행되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11월 달에 자극을 주면서 이제 겨울에 조금 랠리를 보여주는 요 그림을 일단은 메인으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걸 메인을 잡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도미너스적인 측면도 어쩌게 타점을 좀 찍어줘야 그때 이것이 취하는 포인트지, 지금 이만큼 요금 보시면 여기도 이만큼 진행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하다. 차라리 이게 도미너스 더 빠져버리면 그때 오히려 비트코인을 또 노려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좀 그래도 좋은 타점이 등장해야 액션이 취해질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11만 불에 대한 타점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고, 그쵸? 그래서 11만의 반등이 좀 나왔죠. 충분히 액션이 취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였고, 그 밑에 11만 5천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직전에서 반등이 좀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11만 달러에서도 충분히 단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먹을 만한 굴곡석들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업비트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빗썸에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빗썸도 결국은 사실은 신저가를 다 갱신하면서 일시적인 펌핑의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역시나 그 얘기가 맞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의 가치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알트코인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이 게임입니다. 그죠?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야기, 옆집에 철수도 100원, 여기도 100원, 여기도 100원, 여기도 100원을 걸어서 어쩌한 400원을 만들어 놓으면 요놈이 쏙 빼먹어 버리면 얘는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부분이 그렇겠죠.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물론 기술이 개발될 때 과거에 우리 닷컴, 지금의 구글과 아마존을 만들게 되는 닷컴 버블 시절에도 그 아마존과 구글, 애플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이런 많은 회사들이 존재했었단 말이죠. 코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으면서 어떤 코인이 뭐 아마존처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결과는 아직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 됐었을 것이고, 그렇죠? 비트코인이 됐을 것이고, 그렇죠. 리플도 거기에 이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솔라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게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겠지,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차트적인 측면에서 충분 집중해서 접근하면서 단타적인 측면으로 수익을 좀 가져가면서 우리가 그 미래의 그런 아마존과 구글을 찾아가는 작업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뭐 트론도 뭐 오늘은 조금 조정이 좀 있었네. 트론도 지금 상승을 조금 꺾어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또 우리 코인 시장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액션을 취할 만한 그런 액션들은 아니거든요. 폴리곤은 조금 눈여겨보실만 할 것 같고, 이게 뭐 뚫어지든 뚫든 둘 중에 하나 결판이 조만간에 나지 않을까, 힘이 좀 응축된 그런 형태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잔잔하게 조금씩 뭐 2% 5%이 정도 움직이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동안 좀 재미없으시더라도 그냥 뭐 또 강좌 이야기들이라든가 뉴스 이야기들 가져와서면서 또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느긋하게 또 시장을 또 바꿔 먹으면서 보고 있다가 또 좋은 포인트, 좋은 흐름, 좋은 기회 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께 또 한때는 또 미친놈처럼 또 지금 사는 겁니다. 이때 지금에 못 사요 이런 얘기 드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은 거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큰 걸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